자, 오늘은 디자인 싱킹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그 얘기를 했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강의 하나를 좀 보시고 중간에 워크숍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왜 필요하냐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현장 가서 관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관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슈를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디자인 싱킹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 골드렛 박사님이라고 더 골, TOC, Thinking Process 이런 이론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네,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 골드렛. 그래서 특별히 제약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TOC라는 그런 이론도 만들어내신 분이라 도움이 되시는데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움을 막는 최대 장애물은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영구적으로 빼앗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가 디자인 싱킹이 어려운 게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문제에서 답을 푸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도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 단계 수많은 현상에서부터 발달된 현상과 원인을 구별해내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는 데서 오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알고 다 푸는 건 되게 쉬운데 문제 자체를 만드는 것이 어렵더라. 그래서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뿐입니다. 네, 현장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건데 생과계로 현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창업대학원 원우님들한테는 특별히 생각하는 훈련, 현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로 봤던 더 파운더라는 영화는 우리한테 주는 시작점들이 되게 많아 있어요. 뭐냐면 주인공 맥도날드 형제도 그렇고 레이 클록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수많은 것에서 거기서 문제를 발굴해서 그 문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답을 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현장에서 이거가 문제라고 인지하고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적절하게 날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우아한 관찰주의자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보신 분들은 보이세요? 무슨 그림이죠? 답하지 마시고 여기는 아시니까 무슨 그림처럼 보이세요? 야채몬데 이거를 뒤집어서 보면 뭐가 보이나요? 사람, 할머니가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했다는 안 보이다가 조금만 감점을 바꾸면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물인데 조그만 시각을 바꿔만 봐도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답하시는 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뭐가 보이세요? 뭐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눈이 녹았네요. 진짜. 눈 녹았어요. 또 뭐 보이세요? 지도가 보이시죠? 예. 어디 지도 같으세요? 예. 다음 그림 보면 뭐가 보이세요? 그쵸? 이렇게 하고 인지는 소가 안 보일래 안 볼 수가 없어. 아니 소 아니야라도 그냥 소가 보이죠. 그게 자기가 세상을 우리 눈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각은 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한 것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네가 생각한 대로 보이고 네가 생각한 대로 생각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본다. 그렇죠. 머리에 무슨 생각하면 다 뭘로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에 헛것 보이는 사람의 대부분은 중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헛것이 또 눈에 보이기도 해요. 따라서 본인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보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은 철저히 뇌의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일단 봤으면 본인이 자기는 객관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어디가 더 복잡해 보이세요? 왼쪽이 더 복잡해. 왜요? 점이 너무 많아요. 점이 많아서. 오른쪽은 점이 적어서. 진짜 그런가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복잡해 보이세요? 오른쪽? 이거에서는 왼쪽이라고 그러셨고 여기서는 오른쪽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실제 이거는 뭐가 더 복잡해 보이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가 더 복잡하냐? 이게 더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그룹핑은 됐지만 전후 관계 맥락을 몰라. 오른쪽은 화살표가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지만 뭘 알 수 있죠? 전후 맥락 관계를 아니까 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현상들인데 수많은 현상들을 그룹핑만 할 수 있어도 덜 복잡한 거 맞아.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수많은 현상들인데 이거를 그룹핑만 할 수 있어도 더 명확해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룹핑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룹핑한 거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을 때 더 정확하다? 전후 맥락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현상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 하고? 첫 번째는 그룹핑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설정만 했으면 해석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관찰했어요. 자, 모든 세상 사람은 A형, B형, C형이 있어. 근데 A는 먼저 발생하고 B는 나중에 발생하고 C는 이거야 라는 것을 나눌 수만 있어도 거기에 기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많은 현실은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후관계 맥락을 못 찾아요. 근데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 그룹핑. 두 번째는 그룹핑한 거에 전후관계. 그러면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발생하는데 시작이 되는 근원은 요 두 군데구나.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서는 없었는데 잘 찾아보면 여기에 새로운 그룹핑이 있구나. 우리가 못 찾은 거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면. 심지어는 여기서는 요 가운데 있던 그룹을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 찾아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점점점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으면 현상을 이해하기 좋아요.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업도. 우리가 타겟 고객을 누굴 삼았고 고객한테 무슨 물건이 잘 팔릴 것인지 이런 것들 알 때도 거기에 돌아가는 맥락들, 흐름들을 모르고 팔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냥 물건을 계속 만들면 알아서 사가겠지. 고객이 좋아하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나는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니까 살 거야 라는 전제로 그냥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현장을 잘 관찰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류하고 관계 맺기. 그러니까 현상이 있으면 첫 번째가 분류하고 두 번째는 관계 맺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왜 문제를 쪼개고 생각해야 할까? 골드렛 박사, 아까 처음에 모두에 설명했던 골드렛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잡함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복잡한 시스템을 서브 시스템으로 나누게 만들고 전체의 목적과 합치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추구해 그곳으로 경영자의 관심을 돌린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좀 말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룹핑 안 하고 전후관계를 이런 맥락 아니면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것만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 보면 뭐냐면 요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디다 타겟을 두고 인풋을 가든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죠? 이게 잘 되게 하려면 결국 여기랑 여기에 건드려줘야 여기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걸 잘하고 싶어? 요것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를 초점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담당자를 세웠어요. 담당자 A 담당자, B 담당자, C 담당자, D 담당자 있으면 무조건 자기 담당자는 자기만 잘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자기만 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부분 최적화라고 해요. 부분 최적화. 사실은 그게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전체 맥락으로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개별을 노려고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을 때도 있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 공부. 근데 국영수가 있다고 해요. 국영수. 근데 국영수가 있는데 보니까 국어, 영어는 90점을 받아요. 근데 수학은 40점을 받아요. 근데 얘는 국어, 영어를 100점 받길 원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들여서 100점 맞는 데 노력하고 정작 수학은 자기 하기 싫다고 좀 내버려둬. 근데 얘 전체적인 성적을 위해서는 뭐에 초점 맞추는 게 맞죠? 수학. 왜냐하면 90점에서 100점 맞는 것은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수로 틀릴 수도 있고. 근데 40점에서 10점, 20점 만드는 것은 90점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노력이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걸 다 살펴서 시스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손목이 안 좋아서 손목에도 파스를 붙일까 말까 얘기했더니 이제 제 아는 모 교수님이 이렇게 대체 예약을 하시고 시스템을 좀 아시는 교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교수님인데 그걸 갔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손목이 안 좋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혈자리가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보라 했더니 엄청 아픈 거예요. 여기 눌러보니까. 이쪽이랑 비교해보래. 이쪽 누르는 것보다 이쪽 누르는 게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 혈이 막혀서 여기가 아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왔죠. 여기가 아픔은 증상이지만 증상이 원인이 됐던 자리가 요 자리였구나 라고 이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물을 이해할 때는 그냥 나타난 현상만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10대 청소년 애들이 막 여드름이 많이 나가고 아니면 20대 초중반 된 아가씨가 막 여드름이 막 뽀드라지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무슨 약을 발라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피부에 나오는 문제는 속에 장이나 여기 문제가 있는 게 결국 발현이 여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피부를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체질을 바꿔줘야 피부에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타겟에 고객을 잡거나 이럴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지 하나만 부분체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복잡해서 머리 아파 그래. 그래서 우리 현상을 가지고 분석해 봅시다 라고 하면 제가 머리 아파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합시다. 제가 무슨 이 나이에 공부해요.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됐고요. 난 그냥 이대로 돈 벌래요. 내가 잘하는데 뭘 이렇게 써요. 사업 계획서 좀 써야죠. 그러면 사업 계획서는 현장을 좀 가봐야 되니까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명색이 창업대학원 원우잖아요. 창업대학원 원우는 뭐냐면 제대로 된 현장을 보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보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현상이 있어요. 복잡한 걸 딱 보면 생각 머리 아파. 그게 아니라 잘 뜯어보면 전후 맥락 관계를 알 수 있다를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역량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무슨 현상이 있으면 그게 원인을 찾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는 다르다. 상관관계라는 말과 인과관계는 이게 말이 어렵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상관관계는 뭐냐면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어나는 발생 빈도가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게 상관관계예요. 인과관계는 뭐냐?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이 뭐냐면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여름에 건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보니까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나.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산불이 나는 기간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어. 생각하는 거죠. 산불이 나면 날수록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뒤집어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산불이 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상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많이 날아다니면 배는 떨어집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 사이에 다른 매개된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까마귀 날개 날 때는 뭐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배가 떨어진 거 아니냐. 요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를 안 찾고 그냥 내가 전화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던데 라고 그냥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건 되게 어려워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요즘 막 빅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유행이잖아요.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는 모르고 뭐만 알려준다? 상관관계만 알려줘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 진짜 산불 빈도랑 아이스크림 판매 빈도가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지를 보는 관계를 보는 것이 인과관계를 본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봤더니 결국 모르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왜 인과관계를 보는 게 중요하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인에 자본을 투자하든지 뭔가 액션을 가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관계는 우연찮게 서로 연관관계는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그러면 요걸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풋을 막 가고 돈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한다고 해서 요게 더 좋아지라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불 나는 거랑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거랑 상관관계가 있다서 산불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산불 예방하지?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 정책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상관관계였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액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현상과 문제의 원인고리를 원인과 결과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관찰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카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카페 비즈니스 갔더니 누가 거기 앉아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든지 무슨 액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이걸 하고 있을까? 왜 다른 데서 안 하고 여기서 이걸 하지? 그 이유가 뭐지? 근데 딴 데서 할 수 있음에도 말고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것들을 선후 맥락 관계를 찾는 데에 노력을 들여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새로운 기회를, 사업의 기회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따라서 오늘 엘리 골드랩 박사가 했던 제약이론, 싱킹 프로세스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는 싱킹 프로세스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싱킹 프로세스는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용인데 오늘 하던 내용들은 나중에 PPT 자료에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메모를 하세요. 네. 네모 박스는 문제, 원인, 결과, 현상, 이유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모 박스가 뭐라고요? 문제, 원인, 결과. 화살표는 뭔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원인은 이거, 이거의 결과는 이거, 이런 표현이죠. 아시겠죠?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나나는 뭐냐면 복수 상황. 요거가 일어나려면 원인이 두 개가 있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기호에 대해서 잠깐 익힌 거예요. 네모 박스는 원인, 결과, 현상, 이유 뭐 이런 거고, 화살표는 영향력을 미친 거고,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겠죠. 바나나 표시는 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원인이 됐던 거가 두 가지 있었다, 세 가지 있었다, 하나가 있었다, 이런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배짱이가 있습니다. 배짱이.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다. 물음표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배가 고팠다. 또 아니, 배가 고팠다가 겨울에 되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건 관계는 없잖아요. 여름에는 배짱이가 여름에는 내내 놀았다. 겨울에 먹을 게 오겠다.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식량을 비축하지 않았다. 또는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다. 식량을 비축하지 않았다도 말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름에 놀아도 비축할 식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겨울이 된다 하더라도 먹이를 구할 수 있으면 저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한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고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복수개가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해결하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요걸 해결한다면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요 문제는 풀리는 거잖아요. 요걸 하면 여름에 못 놀게 하는 거지. 그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느냐, 현상을 고칠 때 현상을 그냥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원인을 고치면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를 하면 B가 되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물음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다시 봐서 얘기하면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아니,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면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다. 배짱이가 여름 내내 놀면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되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되게 상식적인 거죠. 아유, 갑자기 이렇게 동화 이야기를 하냐. 아시죠? 지금 시작은 동화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끝날 때는 뭘로 끝난다고? 비즈니스로 끝난다는 거. 근데 왜 동화 갖고 얘기해요? 쉽게 하려고. 예. 싹 이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죠.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러면 굶어 죽게 돼요. 아, 왜 이렇게 잘 아세요? 굶어 죽는다. 자, 흔히 하는 스토리도 이렇게 전후맥락 그룹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배짱이는 여름에 내내 놀았더니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을 것이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결국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고 현상들을 이렇게 블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가, 경제를 예측한다는가, 사업을 예측할 때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1년 뒤에는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집에 가구 내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집 내 말이 잘 안 되는데 집집마다 부채 비율이 꽤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집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집집마다 부채 비율이 꽤 높아요. 지금 금리가 싸서 또 그랬던 거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오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같이 올린다면 당연히 부채를 많이 진 데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내올 거고, 내려가기 전에 내놓을 거고, 예를 들면 수요 공급 법칙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이것이 구매 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런 논리로 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있으면 원인이 뭐였고, 이런 원인에 뭐가 영향을 줬고, 향후에는 1년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게 체계적으로 보는 것. 근데 이런 훈련을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업가들은, 잘하는 비즈니스맨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역량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뭐에도 반영했냐? 사업계획서도 반영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앞으로 향후의 미래 예측을 해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내년에 매출이 얼마가 될 것 같고, 이런 예측이 다 이런 논리로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봐야겠죠. 아까 그랬던 게 이겁니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어요.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을 것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먹을 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게 되죠. 우리는 이 현상을 막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반대되는 상황. 겨울에도 먹을 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여름에 노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노는 애도 말고 다른 액션이 몇 가지가 더 있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봤더니 여름에는 뭐가 많다?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럼 뭘 해야 돼? 여름 동안 먹이를 모아둔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겨울이 돼도 먹을 것이 있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된다? 겨울에도 살아남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굶어 죽는 상황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가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동일하게 아하 금융위기나 이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럴 때는 지금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들이 1년 뒤나 2년 뒤에 날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액션을 몇 개를 넣어두면 내년 뒤에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그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논리가 나오는 거죠. 따라 수많은 현상들 가지고 선후 맥락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대안들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더라 이겁니다.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 관계죠. 자, 그래서 가지를 이용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첫 번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제가 1 하면 뒤에 거 읽으세요. 2 하면 뒤에 거 읽으시고 시작. 1. 문제를 파악해요. 문제와 동행된 내용들을 파악합니다. 2. 원래 이거를 했던 이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이유 뭐 이런 것들 보는 거죠. 3.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4.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도 보는 거죠. 5. 그쵸. 이게 왜 잘 안 풀려갖고 이렇게 꼬이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6. 예, 원인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7. 예, 여기까지 하면은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 좋죠. 그런데 바로 문제를 파악하고 본래 의도가 뭐고 이런 것들은 디자인 시기의 관찰로 인해서 하고 관찰된 수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전후 맥락 관계를 따져놓고 최종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고치는 걸로 이렇게 가자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요 대목까지 가면은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가 지금의 상황일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와 거북이 사례입니다. 오늘은 뭐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거 다 나와요. 배짱 이야기에서부터 이제는 더 고단위 수, 토끼와 거북이. 이 모르시는 분 없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예, 아시죠? 예? 예, 그러시죠. 예. 문제 파악입니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죠? 토끼가 거북이한테 진 상황이 발생한 거죠. 본래 의도는 뭐예요? 그리고 본래 의도는 뭐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는 거죠?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원래 상황은. 이게 정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맞아요. 얘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면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버는 게 맞아요. 근데 망했어. 경상대 앞에 가면 제가 경상대 앞을 지나가면 항상 가슴 아픈 게 오늘이고 어제고 계속 보면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는 프랜차이즈들이 엄청나게 맞아요. 근데 내가 전에 이 집이 뭐 했었는데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또 문을 닫았네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업소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망할 걸 염두에 두고 시작했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돈 잘 벌 거라고 생각하고 퇴직금을 몰아서 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도와는 다르게 원래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에 갔겠죠. 프랜차이즈 설명에 갔더니 요 프랜차이즈 하면 대박 납니다라고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 벌더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망했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의도와 무엇이었는지. 실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거북이가 이겨버렸죠. 토끼가 이긴 게 아니라. 원래 이걸 하면
승승장구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망해버린 거죠. 아, A라는 프랜차이즈를 했더니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망해버린 효과가 나타난 거죠. 실제 나타난 것은. 원인이 뭔가 봤더니 아, 예상치 않았던 일이 있었네요. 토끼가 깜빡 잠을 들었다. 이거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럼 프랜차이즈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던가. 그래서 일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파악을 하면 아, 그러면 이거를 원인을 해결하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토끼가 이기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 다시 토끼가 이기는 걸로 바꾸려면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고요.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가 물음표로 찍자이죠. 원인의 해결한 도출. 한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부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뭐? 자꾸 자니까 삼형종 시계를 맞춰놓는다. 이것도 아이디어고. 두 번째, 어쨌든 쉬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안들이. 그러면 뭐가 최적이 아닌지는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데 그 대안이 이런 전체적인 맥락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아, 보면은 잠이 드는 요 사건을 해결하는 거에 초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터지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게 정확하게 전후 맥락에 요 대목을 쳐주는 아이디어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최적이 아닌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요거는 사진을 한번 찍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잘 그렸다. 이것도 TOC에 관련된 책에 나온 이야기고 이거 나중에 강의 자료들은 다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미스테리 분석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질문 1을 던지겠어요. 질문 1. 그러면 그 뒤에 걸 읽어주세요. 질문 1.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어찌됐든 토끼가 진 사건이 문제인 거죠. 문제 질문 2를 던집니다. 질문 2.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결과. 질문 2. 기대했는가?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데? 질문 3. 의도는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딴 일 했다는 거죠. 딴 일. 딴 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4. 실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인가? 원래 의도한 다른 행동을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게 4예요. 그러면 질문 5. 예. 봤더니 중간에 깜빡하고 잠들어버린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질문 5였죠. 그럼 지금 질문 6.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들을 만들고 여기서부터는 수많은 해결책들을 아이디어를 내갖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음 시간에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7. 해결책을 실행하면 대안한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토끼가 중간에 자꾸 자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걸 하려고 요 대안들을 만들어 놨더니 아, 이제는 토끼가 중간에 자지 않고 결국 계속 경주에서 승리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그려봤지만 이게 토끼와 거북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사회학 현상에서도 동일하게 풀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해야 되는데 이것대로 안 해. 그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그러니까 무슨 문제 풀려고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 아파 복잡해 그냥 이런 거 그냥 덮어버려요. 아니 무슨 문제를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듣기도 싫어. 아 머리 아파. 그 얘기도 하지 마. 얘기하지 마. 아이 복잡해. 그냥 나 뭐 하면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줘. 나 복잡하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우에는 문제 현상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생각보다는 현상과 문제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단순한데 제대로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두 번째 시작.
예, 다른 사람 탓을 해버려요. 그냥 그게 편하거든. 아이 누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사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안 풀려요. 사람 탓을 해버리면 문제가 안 풀리더라. 3. 시작. 대립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가 안 풀렸다는 보면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반대했고 B라는 사람이 반대했고. 근데 알고 보면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않으면 그냥 반대로 끝나서 해결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가 나오면 저 사람도 항상 반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잘 보면 타협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타협안을 만들기 전에 저 사람 반대니까 타협도 뭐 안 돼라고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타협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자, 저 사람은 우리한 반대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라고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서로 만족하는 거는 가능한 대안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제가 보기엔 이것도 되게 큰 문제예요. 대부분의 저 전문가들 보면 내가 이 문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고 있다가 단정 짓고 더 이상 공부 안 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공부예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언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와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때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B라는 현상은 A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가 계속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원인이 있던 것은 누구든지 이해하고 확실한 내용인가, 진짜 이 일 일어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가 일어나는 현상은 뭐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팩트 체크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액션을 했어요. 저 사람은 시점 팔고 뭐 때문에 했을 거야. 근데 진짜 그 문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했는지 확인 안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봐, 저 자전거 샀어? 저 사람 살 빼려고 산 거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살 빼려고 산 건지, 아니면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멋있어서 산 건지, 아니면 차비 아끼려고 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막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업가들이 그냥 추측을 해버려요. 그동안 했던 경험, 판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원인을 물음표로 찍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물음표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계속 알아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원인. 여기에 기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원상복구입니다. 배짱 이야기입니다. 아까대로 말을 풀면 이렇게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굶어 죽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기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여길 바꾸든지 여길 바꾸든지. 여길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행동을 바꿔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름 내내 놀지 않도록 한다든지. 얘를 바꾸려면 뭐냐면 전제를 바꾸는 거죠. 정말로 겨울에는 먹이를 구할 수 없을까? 먹을 게 없는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없을까? 찾는다면 뭐 이런 거를 바꾸는 거죠. 잘 봐요. 여기나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기는 뭘 바꾸는 거라고? 행동을 바꾸는 거고 여기를 바꾸는 것은 전제나 상황을 바꿔버린 될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아니, 이게 더 쉬워. 행동 안 바뀌어. 배짱이가 여름에 놀던 배짱이가 하루나 쉬면 안 바뀐다 이거죠.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인정. 있는데, 바뀔 수 있죠. 근데 안 바뀌더라, 이게 안 바뀌네. 그래서 왜냐면 자기가 대안을 낼 때 자꾸 사람을 바꾸는 걸 전제로 대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을 바꿔서 이걸 이용하면 좋잖아 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내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업기는 어디서 나오냐? 전제를 깔아놓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면 쉽게 대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정적인가 봐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교육이 사람을 바꿔나? 아니, 안 바뀌어. 교육한다고 바뀌지 않아. 그럼 교육을 해? 원래 그런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그냥 찾아낼 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람 안 바뀐다고. 근데도 바꾸는데. 예,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 전제를 바꾸는 이쪽에 더 포커스를 줘야 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우리 무지개 식판은 지난번에 동영상 한번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무지개 식판을 바꿨던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판을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왜 음식물 쓰레기,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원인이 뭘까를 찾는 작업을 했더니 뭐에 문제가 있었다? 기준이 안 만들어져서 짬을 많이 남기더라. 이게 원인이 돼서 그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들어가다가 결국 기준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식판까지 한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랑 이거랑 꽤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든 거라고요. 제품을. 따라서 현상을 관찰해내고 거기에 원인이 뭐가 있는지 계속 찾다 보면 그 원인을 해결해주는 또 다른 요소들을 찾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의적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정의부터 시작된다. 문제를 잘 찾는 것. 그래서 학교 급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건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예요. 근데 관찰 이후에 배식량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과제도.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쉬운 과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더라 이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 대안을 만들 때도 그냥 대충 이런 걸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더 현상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법들인데 지금은 로직 트리라는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아까는 Thinking Process TOC라는 기법이었는데 지금은 로직 트리를 설명할게요. 로직 트리.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다운표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다. 누락은 빠진다는 거고 중복은 겹친다는 건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다. 그러니까 현상을 나눌 때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현상을 분류할 때 첫 번째가 그러니까 현상을 분석할 때 첫 번째는 뭐 한다고? 그룹핑, 분류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거.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분류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는 거. 근데 분류하는 거 어려워. 분류하는 훈련을 해보자는데. 근데 분류할 때 원칙이 뭐라고요? 첫 번째? 분류했는데 남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면 뭐가 안 된다? 중복돼. 얘기는 여기도 겹치고 저기도 겹치고. 그럼 헷갈려요. 따라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세부 단위로 잘 분해하면 문제 해결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비즈니스 모델 교육을 하고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고객 분류. 근데 생각보다 사업자들이 고객 세그멘테이션 분류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냥 당신 고객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여성이 다 우리 고객입니다. 그럼 물어보죠. 어디 여성이요? 전체 여성이요. 그러면 40억인가요? 무슨 왜 40억이에요? 전체 여성은 80억 인구 중에 이 40억이 여성이잖아요. 전 세계 아니고 한국이 한국. 그래 한국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숫자가 주네요. 2,500만 명인가요? 그러면 막 태어난 갓난애기도 고객인가요? 그건 또 아니래. 그래서 점점 물어보면 딱 보니까 도시에 사는 타겟 고객이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 여성 뭐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가. 그럼 숫자가 되게 적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맞벌이인 직장 여성 이렇게 또 줄어. 그러니까 내가 보면 걔가 분류를 할 때 아니면 사람을 쪼갤 때 사람을 쪼갠다니까 이상하다. 분류를 할 때 잘 그룹핑하거나 세그멘테이션을 나누는 작업들이 있어야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때마다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타겟 고객을 잘 분류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분류에 약하더라 이죠. 분류에 약하더라. 구성 요소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잘해야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샘플인데요. 법률 검토 프로세스가 비최적화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조직에서 생기는 문제와 프로세스의 문제를 나눠봤어요.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원의 문제와 아레나는 역할 분담이거든요. 자원의 문제를 봤더니 전문가 직무 교육이 안 돼 있더라.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더라. 아레나 영역에서 봤더니 아하 업무 여간에 이원화가 생겼더라. 그다음에 업무 절차에서 보니까 협조 요청 법인 부재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검토 부서에 관련된 얘기를 봤더니 현업 부서의 검토 부서는 이제 여기서 일을 하면 이때 검토를 하는 건데 검토 시간이 부족하더라. 인력이 부족하더라. 더 쪼개서 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률 행정 절차, 그러니까 무슨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맞는지 검토해 주세요라고 그 절차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너무 법률 검토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지 않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한테 서비스가 그냥 복잡합니다 라고 불평을 막 고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부터 고치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 여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쪼갰다는 거예요. 아하, 조직과 프로세스로 쪼개고 이게 하나는 샘플입니다. 조직은 이렇게 또 나누고 그때 거기서 나온 수많은 문제의 원인들을 리스트를 한 거죠. 그 별표는 뭐냐면 근데 가장 이 중에 영향력이 큰 거에다가 별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3번, 4번, 7번이 나오죠. 따라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잘 그룹핑하고 아까 TOC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잘 분리만 하고 분리된 것 중에 가장 영향이 컸던 것들을 찾기만 해도 문제의 원인이 더 명확해져요. 근데 이런 분류 작업을 안 하면 그냥 우리 지금 비절차가 그걸 고쳐야지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고객 대응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 고객의 불만이 많아요. 그럼 대충 우리 고객의 서비스를 개선하자.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서비스 개선합시다. 그게 아니라 더 쪼개서 봐야 된다요. 또 쪼개서. 이게 로직트리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거죠. 신사업을 진출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로봇 사업에 진출하려고 그래요. 로봇 사업에 진출하려고 또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로봇 시장의 매력도를 보고 경쟁사 경쟁 우위도 보고 경쟁 세그먼트도 보고 투자 타당성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쪼개서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내용들을 분리해서도 보고 그래서 내용들을 트리 구조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것.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도 이런 트리 구조예요. 트리 구조.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지금 창진호에서 사업계획서 표준화에 나왔죠. 사업계획서 표준화는 기본적으로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뭐였죠? 뭐라고요? 네, PSST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PSST.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창진호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자, 첫 번째 P는 프로그램. 네가 생각하는 현장의 문제가 뭐냐? 프로그램. S, 솔루션. 근데 네가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 솔루션. 또 S는 스케일업. 어떻게 성장할 계획이냐? T, 팀. 근데 네가 유지하고 있는 팀 구성은 어떻게 되냐? 요 구조로 논리를 나눠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안서나 문제 찾기나 이런 것은 분류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빠진 것도 없고 중복도 되지 말라. 이거를 전문 용어로 MEC라고 그래요. MEC. 미시라고 얘기해요. 미시. 다시 한번 볼까요? 미시. MECE. 그래서 뭐냐면 영어로 하면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은 잘 안 되지만 시작.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전체를 다 망라해라. 이게 MEC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하면 중복도 없어야 되고 빠져서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사람 전체를 나눴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럴듯하죠?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성이 있나? 예, 복잡해져. 요즘 그 얘기 나오면. 그냥 전제가 남자, 여자만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중복도 없죠? 빠진 거 없죠? 근데 내가 분류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자, 여자, 자녀로 나눌 수 있어. 이거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중복이 발생하잖아요. 자녀에는 남자애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눠. 남자와 귀여운 여자. 왜 안 되죠? 결혼 안 한 여자는 빠지잖아요. 우리 여성 비하하려고 발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남자, 여자, 아줌마. 네. 여성 비하 발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돼? 중복 발생하고 빠짐없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뭘로 나눌 수 있어? 얼른 분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분류를 잘해보는 거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되게 유형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카페에 들어오는 고객은 크게 무슨 유형, 무슨 유형, 무슨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 제가 이번에 사업하려는 그 사업의 타겟 고객은 A 유형, B 유형, C 유형이 있어. 근데 그 C 그런 유형들을 한번 나눠보는 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룹을 나눌 때마다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미시 기법을 계속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미시 기법을 이 1차 전개, 2차 전개, 3차 전개 하면 처음에는 무추얼 익스클루시브하고 컬렉티브 이그저스티브하게 나누더라도 2차, 3차 하면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차는 미시로 나누고 2차, 3차는 2차는 될 수 있으면 하고 3차는 뭐 구직을 안 지켜도 돼요. 상황에 따라 더 잘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의 핵심은 요 페이지예요, 요 페이지. 요거 하려고 했어요. 요거 하려고. 세 가지 트리가 있어요. what 트리, why 트리, how 트리. 이게 로직 트리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로직 트리의 핵심이 요 세 개예요. what 트리가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게 what이에요. 현상의 원인이 why예요, why.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why예요, why. why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래가 how 트리죠.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봤어요. 그럼 항상 현상을 고치지 말고 뭘 고쳐라? 현상의 원인을 고치라는 거, 원인.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how.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논리는 이해가 되시죠? 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what 트리. what 트리. what 트리는 현상의 무엇이고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why. 왜 그게 발생하는 이유. 근데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줘. 어떻게? 이게 무슨 트리? how 트리. 요 세 가지 구조로 돼 있더라. 방금 설명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보면, 문제를 보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만드는 요 3단계 구조로 돼 있더라는 거죠. what 트리는 현상을 분해해서 현상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어디 현장에서 관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카페를 가서 이 카페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면 그 장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현상도 보니까 언제는 사람이 많고 언제는 사람이 적더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what 트리예요. 근데 왜 이 시간대 사람이 없고 왜 안 왔을까? 이유가 뭘까? 왜 이 시간대는 박잡한데 사람이 올까? 뭐 이런 것들을 이유를 보는 게 why 트리고 그러면 빈 시간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안을 만드는 것이 how 트리라는 거예요. how 트리. 그래서 현상을 쪼개서 부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 거죠. 잘 보세요. 우리 현상을 봅니다. 현상의 원인, 또 원인, 또 원인, 또 원인, 또 원인을 찾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백악관의 똥 문제 5Y 기법으로 했잖아요. 자, 첫 번째 현상을 바로
고치면, 대안을 만들면 그냥 단기적인 치유밖에 안 돼. 근데 원인으로 가면 근본적인 치유가 될 거고, 여기서 대안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솔루션을 낼 수가 있는데, 현상을 고치려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솔루션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경쟁력이 낮은 솔루션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본적인 이유를 고치는 거가 근본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으로 일어나서 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 현상이 반복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결과들이. 이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와트리의 영역인데, 이걸로 인해서 점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가 잘만 표현하면 이게 시장 사이즈 역할도 돼요. 문제의 심각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거나 답이 안 보이거나 복잡한 영역 있잖아요. 그거를 푸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왜? 문제의 심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관심도 많고 시장 사이즈도 꽤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탈모 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 탈모 문제, 아니면 취업 문제, 노인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또 있어요?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병 중에 치매 문제,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런 문제의 심각성들이 클 때마다 시장 사이즈가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걸 그냥 고쳐버리면 답을 잘 못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로 해서 파이널로 간 원인을 고쳐줄 때 진정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쪼개서 보는 것. 3가지로 쪼개라 그랬죠. 첫 번째, 왓에 대한 충분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게 와트리. 그다음에 현상의 원인을 보는 게 뭐라고요? 와이트리. 그 Y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게 뭐라고요? 하우트리.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과체중이 있어요. 과체중. 현상이죠. 뚱뚱하다는 거예요. 뚱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죠. 고혈압도 생기면, 고혈압이 계속되면은 뇌졸중이 더 심해지면 조기 사망 이럴 수도 있죠. 뚱뚱하면 맵시가 안 나잖아요. 맵시가 안 나오면 결국 이미지가 나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죠. 이미지가 나빠지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IR 하거나 PT 할 때 그게 떨어진다든지, 그게 매출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계속. 따라서 단순한 과체중 현상이 이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죠.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와트리를 형성을 한 거고, 요게. 그러면 왜 과체중으로 생긴 원인이 뭘까? 어떤 사람은 진짜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운동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식사 습관이 안 좋아. 그럼 식사 습관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폭식을 하고 이런.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인에 까다 해결 대안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식이요법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진짜 절식 잘하고 안 해. 근데 운동을 안 해. 그러면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식이요법 하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안도 달라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죠. 현재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도 있겠죠.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과 현상들을 더 분석을 하면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와트리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쪼개졌냐? 어떤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그거에 대한 현상을 더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앞 시간에 했던 그 가지치기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때 가지치기하고 그런 소위 말하는 제약 이론 이용해서 요 그림들을 그려놓으면 좀 더 이해가 용이해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는 기업 컨설팅 할 때 이런 기법들을 많이 써요. 현상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주말에 특별히 피자 배달 지연이 생긴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평상시 때는 주문량이 이렇게 폭주 안 하다가 주말만 되면 폭주가 돼요. 평상시 때는 30분 이내에 택배 배달, 그러니까 피자 배달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주말만 되고 사람 몰리면 어떨 때는 1시간이 그쳐도 안 나오고 아니면 잘못 배달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더라. 목표는 주문 배달 후 배달 주문 후 30분 내에 배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미시 기법으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죠. 현상을. 맨파워 문제인지 머티리얼 문제인지 장비의 문제인지 방법론의 문제인지를 현상을 더 분석을 해요. 영역을 나눠서. 그때 봤더니 맨파워로 보니까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고 고객 불신이 안 돼 있고 됐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결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니까 운전기사가 중간에 사라져 하다가 나 그만둬요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뭐 이런 현상이 있고 재료 불량은 품질 불량과 특정 원료 부족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에서는 안전사고 문제라서 차량이 놓아야 됐더라. 매출 증가가 불능한 것은 오픈이 용량이 2개밖에 해서 많이 못 돌리더라. 방법론에서는 매출을 증가할 때 대량 주문 처리하는 방법이 무식하더라. 뭐 불만 있고 배송 지연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적었잖아요. 적었는데 이 중에 별표 찍은 건 뭐냐면 아하 가장 자주 되거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를 전후 맥락을 파악해서 선택된 게 이 두 가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이 기사가 자꾸 결근하고 그다음에 운전기사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막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특별히 일반적으로 괜찮을 때는 대량 주문은 올 때만 그러더라 주로. 단체 주문, 뭐 교회에서 갑자기 뭐 시켜. 뭐 20판 주세요? 1시간 뒤. 뭐 이런 식. 뭐 이런 일이 가끔 생기더라. 종종 있더라. 이럴 때 엉망되더라. 평소에 땐 잘하더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로 타겟에서 고칠 거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고치고 여기와 연결된 부분들을 고치자는 거죠. 따라서 현상을 먼저 파악하고 현상에 대해서 근본 원인이 됐던 것들 중에 이게 발생한 이유를 찾아서 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렇게 와트리, 와이트리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건 샘플 케이스예요. 이건 책에서 그대로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문율을 낮춰라.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인 거죠. 있잖아요.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온다든지 이런 거예요. 오 주문율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발생하여 고객 불만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 발생 근원이 고객 측면, 대리점 측면, 자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대리점에서의 실수나 상담 스킬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데이터로 증명되지 못하여 해결 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오 주문 발생의 발생 주체를 고객 측면, 대리점 측면, 자사 측면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80%가 대리점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을 그냥 기록한 거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트리 구조로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똑같은 내용을 이거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스토리인데 이걸 구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줌 발생 요인이 아까 얘기죠? 고객, 대리점, 자사가 있더라. 고객에는 원인이 단순 변심, 카탈로그 실무 차이, 가족의 반대, 대리점은 제품 지식 부족 뭐 이렇게 있고 자사는 이런 실수들이 있더라. 근데 조사해 보니 80%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아하, 대리점에서 오줌 발생이 왜 생겼는가 봤더니 가운데였잖아요. 판매자의 실수였냐? 뭐 이런 걸 더 파고드는 거죠. 원인. 보니까 판매자의 실수였는데 판매자 실수는 3가지가 있더라. 모델 오류, 과주문, 주문 누락. 현장 실측 비읍은 현장 미실측, 칫소리 이런 거 있는데 따져봤더니 모델을 오류시켜서 주문 후에 확인을 잘 못한 경우가 제일 많았더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다음. 그래서 그게 또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문 후 확인 소홀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문 후 확인을 잘하기 위해서 대안이 뭐냐? 이게 하우트죠. 여기까지는 Y트리 계속 한 거예요. 와트리하고 Y트리하고 그러면 Y가 주문 후 확인 소홀이 났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와트리, 오 주문 발생이 주로 대리점에서 발생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찾아보니 주로 판매자가 주문 후 확인 소홀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대안이죠. how to를 만들어야 되죠. 계산안을 살펴봤더니 결국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죠. 주문 시스템을 바꾸든지 운영 체제를 바꾸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 봤더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문 작업 변경에서 주문표 작성 후 고객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넣는 게 제일 좋겠더라 라고 하면 요거를 대안으로 딱 선택하는 거예요. 되게 체계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실을 있는 것을 분석적으로 보자라는 것이 로직 트리의 기본 철학이에요. 평가할 때도 원래는 이렇게 용이성, 효과성, 시급성, 종합 점수를 내갖고 이걸 내리도록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컨설팅할 때 이런 도구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대학원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막 시작한 창업자들도 있고 아니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사업하는 방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경영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기법들을 도입을 하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를 전체 맵으로 그리면 이렇게 하나의 맵으로 하는 거죠. 하나의 맵으로 해서 현상이 나타났더니 현상의 이유를 찾고 이유를 그리고 대안들을 만드는 이렇게 한 가지 맵으로 그리는. 이건 제가 나중에 강의 머티리얼을 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셔서 여러분이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눈 훈련을 해라. 현상을 보는 게 무슨 트리? 와트리. 그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게 Y트리. 그거에 대안을 찾는 것이 How트리. 이렇게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